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꼭 쥔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자신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의 귀에는 판사의 망치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 순간마다 심장이 쿵쿵 뛰며 숨이 막히는 듯 했죠.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요? 시간은 정확히 오후 2시 30분. 은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긴장으로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마트 직원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은희를 향해 차갑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은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짓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마트에 들어갔던 날, 직원이 은밀하게 다가와 속삭였던 말, 그리고 은희가 단호히 거절했던 순간. 그때의 불쾌한 손길과 낮게 깔린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검찰은 직원의 증언을 근거로 은희를 몰아붙였고 은희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 강석은 은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사건을 듣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단순히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은희는 순간적으로 그 눈빛 속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강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다. 하지만 법은 증거를 요구한다. 나는 감정으로 판결할 수 없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15년 전 어린 딸을 잃었던 날. 그날의 비극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는 법관으로서 더욱 차갑고 엄격해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눈빛은 잃어버린 딸의 눈빛과 겹쳐 보였고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은희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야 해요. 내가 무너지면 아이도 무너집니다. 나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증거는 직원의 거짓 증언뿐이었고 은희의 말은 힘없이 공중에 흩날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아이가 법정 밖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날카롭고 절박한 울음소리가 법정 안까지 울려 퍼졌고 은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 강석은 그 울음소리에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는 잃어버린 딸의 마지막 울음과 겹쳐 들렸고 그의 가슴은 깊은 상처를 다시 느끼며 흔들렸습니다. 재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은희를 몰아붙이며 분유를 훔친 범죄자라고 단정했고 은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석은 망치를 들어올리며 잠시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은희는 그 순간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이를 위해서. 법정이 잠시 휴정에 들어가자 은희는 힘이 빠진 듯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강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은희가 사는 동네에서 오래된 구두수선 가게를 운영하던 김노인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남의 일에 나서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등장에 방청객들도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노인은 법정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다. 판사님, 제가 증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판사 강석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다. 증인 신청은 기재에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모자를 벗었다. 저 여인 은희 씨. 그 사람은 남의 걸 훔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날. 이 여인이 자기도 형편 어려우면서
그 자리에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다음에 갚으셔도 돼요 하면서. 은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건 그냥. 김노인이 말을 이었다. 그 봉투에 든 돈이 제 아내의 마지막 수술비가 되었지요. 그 덕분에 아내는 한 달을 더 살 수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난 평생 못했던 말들을 아내에게 다 했습니다. 덕분에 후회 없는 이별을 했지요.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며 이어졌다. 그런 사람이 분유 하나를 훔치겠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은희 씨는 남의 물건에 손댈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말을 마친 노인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 판사 강석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는 어린 딸을 떠올렸다. 마지막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나눌 수 있었다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묵혀둔 후회가 천천히 올라왔다.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급히 들어왔다. 마트 CCTV를 관리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판사님, 방금 추가로 확인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날 은희 씨가 물건에 손댔다고 주장한 직원이 사실은 은희 씨에게 접근해 뭔가를 요구하던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누락된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검찰 측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거짓 증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은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지켜보고 있던 방청객 중 몇몇 어르신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판사 강석은 조용히 망치를 내려놓았다. 이 법정에서 오늘 배운 것이 있습니다. 법은 증거를 다투지만 사람의 삶은 마음을 다툽니다. 억울한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것도 정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직된 법관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시절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피고인 은희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맞아 법정 안에서 안도와 눈물이 섞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법정 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은희는 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강석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며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다. 잘 살아가십시오. 아이와 함께.